안녕하세요. KIRP 공도 TV입니다. 오늘은 7과 익힘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과도 좀 어렵고 하니까 미리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미리 공부도 해서 또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예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미리 공부를 하는 걸 예습이라고 그래요. 예습. 그래서 예습을 해가지고 음, 이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초대와 방문이에요. 7과는 초대와 방문. 이제 초대는 인비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초대 방문하는 거, 비지트하는 게 이제 초대한 다른 집에 초대를 하면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사람들이 초대할 때는 또 어떤 일로 초대를 하는지 되죠. 그리고 을래요 하고 그다음에 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을래요 하면은 자기 의향을 말을 하는 거고 을래요 먹을래요 이렇게 하면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배우고요. 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집들이니까 뭐니까 집들이니까 여기서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니까만 붙였죠. 집들이니까 뭐 해요? 뭘 가져가요? 세제나 그 세탁할 때 또는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걸 세제라고 하잖아요. 세제. 세제를 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제 집들이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세제를 많이 가지고 가요. 집에서 이제 새 집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제를 사가는 거 세탁기 세제들 아니면 가루 세제 같은 것들을 가져가고 세제 그다음에 휴지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휴지들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도 이제 많이 이제 가져가고요. 그래서 휴지를 그러니까 휴지라고 잘 안 하고 보면은 음 화장지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화장지 그래서 화장지를 이제 가져가기도 해요. 자,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초대하는 거 무슨 일로 초대하냐면 일단 여기는 아이는 첫돌이잖아요. 아이 첫 번째 퍼스트 버스데이 첫 번째 첫돌 돌잔치 때에 이렇게 초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초대하면은 뭐를 많이 가져가요.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반지는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반지 가져가고 그다음 손님들 돌잔치로 초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가져가 이렇게 그죠 휴지 화장지 가져가고 이거 세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지라든 집들인 거예요. 새 집에 이사 갔어요. 집에 이사 가면 이렇게 집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휴지라든지 이거는 세제를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휴지나 세제를 가져가요. 선물로. 지금 이제 고천 씨가 집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승민이 이제 손님 맞이하죠. 어서 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거고, 저 고천 씨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요. 상에 이거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차리다. 그리고 돌잔치죠. 이거는 이제 돌잔치에 장난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야 금반지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해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을 기분 좋게 대접을 하는 거죠. 이게 대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제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 맞는 단어를 쓰고 관계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하세요. 자, 이 그림은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돌잔치 하는 거죠. 돌잔치. 그리고 또 요거는 돌잔치니까 이거는 무슨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죠? 반지 끼는 거예요. 그림이 여러분 잘 안 보이겠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세제죠, 세제들 뭐 이렇게 물 세제도 있고 이렇게 세제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장난감. 아이들 토이 있잖아요. 장난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휴지죠. 휴지. 휴지. 여러분 휴지라고도 하고 이제 화장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휴지. 그래서 이거는 돌잔치 때, 세제는 집들이 할 때, 집 새로 샀어요. 축하해주러 이제 파티하는 걸 집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난감은 이제 돌잔치 때 선물로 주고, 휴지는 집들이 때 선물로 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선물을 가져가다, 손님을 맞이하다. 손님이 맞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민이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음식을 차리다. 누가 음식을 차렸어요? 고찬 씨가 맛있는 음식을 상에 차렸죠. 그래서 음식을 차리다. 그리고 돌잔치에 온 손님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접했죠. 그래서 대접하다. 한국에서는 돌잔치에 무슨 그렇죠. 선물을 가져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usually, 보통 아기 옷이나 또 장난감을 선물해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네, 오늘 집들이를 해서, 집들이를 해서 뭐하고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 기다리세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네, 오늘 집들이를 해서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해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그럼 뭐 좀 도와주세요. 음식을 그렇죠. 차리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차리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음식을 했으면 어디다가 이렇게 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리는 것 좀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뭐 때 무슨 음식을 준비해요? 뭐 할 때? 그렇죠. 대접할 때. 손님을 대접할 때 무슨 음식을 준비해요? 네, 보통 갈비찜. 갈비찜 너무 맛있겠다. 그죠? 갈비찜이나 잡채를 준비해요. 이렇게. 갈비를 가지고 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잡채는 이제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제 갈비찜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갈비찜. 소갈비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갈비찜을, 보통 이런 모양, 이제 갈비찜을 하는 거예요. 갈비를 가지고. 이게 갈비찜이에요. 그리고, 잡채는 또 다 좋아하죠. 당면에다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잡채를 많이 먹어요. 이렇게 잡채. 이렇게. 보니까 먹고 싶다. 그죠? 맛있겠네요. 음. 맛있겠네요. 이걸 보고 이제 잡채라고 하는 거예요. 잡채. 한국 음식이죠?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잡채. 자, 갈비찜이나 잡채를 준비해요. 이렇게 손님 대접할 때는 한국에서는 이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어, 이번에 우리가 또 주말에 또 파티를 할 건데 잡채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3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노크를 하다. 노크 뭐예요? 똑똑똑.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 안에 계세요? 똑똑똑. 뭐 하는 거예요? 노크를 하다. 명함을 건네다. 명함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건네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저번에 명함 주고받는 거 연습했어요. 그리고 미리 연락하다. 그래서 교수님 명함이 뭐예요? 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서 명함은 이제 비즈니스 카드를 명함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카드. 그래서 미리 연락하다. 미리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 미리가 그죠? 미리 in advance 그 예습하는 것도 어드밴스 그죠? 어드밴스고 미리 연락하다 또 어드밴스가 되는데 그죠? 어드밴스 그래서 늦지 않게 도착하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그죠? 늦지 않게 도착하다. 늦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다른 집을 방문할 때는 뭐 하고 가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좋아요. 다른 집 방문할 때, 비짓할 때는, 다른 집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해요. 연락 안 하고 가면 예의가 없는 거죠. 미리 전화해서, 제가 지금 가도 돼요? 이렇게 연락하고 가야 돼요.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1시 50분에 출발해서 약속 시간에 뭐 했어요?
그쵸.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이 사람이 약속이 이 제이슨 씨가 약속이 2시에 있는 거죠. 2시에. 2시 약속인데 1시 50분에 갔잖아요. 보통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 가야 돼. 10분 전에. 약속은. 약속 늦으면 약속 늦게 오는 친구나 뭐 약속 안 지키는 친구는 제가 말했죠. 친구하면 안 돼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드시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가야 돼요. 네,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똑똑똑 누구 안에 있어요? 똑똑똑 계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갈 때는 문 앞에서 먼저 뭘 해요? 똑똑똑 하는 거 뭐예요? 노크를 하는 게 좋아요. 노크를 해야 되고 다른 회사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제 보통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뭘 줘야 돼요? 그렇죠. 명함을 건네요. 이렇게 자기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가는 걸 건네다, 명함을 주다 이렇게 하는데 명함은 이제 자기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이렇게 가는 걸 건네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명함을 건네요. 다른 집을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좋아요.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갈 때는 문 앞에서 먼저 노크를 하는 게 좋아요. 다른 회사 사람을 처음 만나면 보통 인사를 한 다음에 명함을 건네요. 이번 4번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미리 연락하다, 미리 연락하고 가세요. 인사를 나누다, 자, 늦지 않게 도착하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다. 지금 가면 안 늦을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안 늦을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뭐예요? 늦지 않게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늦지 않게 도착할 거예요. 늦지 않게 도착할 거예요. 내일 오후에 회사에서 뵙고 싶습니다. 아, 내일 오후에 저 회사 가서 뵙고 싶어요. 뵙다. 뭐예요? 만나다 높임말이라고 했죠. 만나다. 만나다의 높임말 뵙다. 뵙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는 조금 바쁘니까 뭐 하고 오세요? 그렇죠.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제가 바쁘니까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여러분, 잠시드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와 같이 일할 겁니다. 잠시드 씨가 지금 이제 신입사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 회사에 처음 출근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와 같이 일할 겁니다. 서로 뭐 하세요? 인사를 나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요. 번개 모임이 뭐예요? 번개 알아요, 여러분? 밤에 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비 오기 전에 번개, 하늘에 번개가 있죠. 그래서 이 번개도 있고 뭐 천둥도 있는데 지금은 번개 나왔으니까 번개는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이 밤에 비 오기 전에 이 빛이 번쩍번쩍하는 거 이게 번개예요. 비 오기 전에 하늘에서. 그래서 라이트닝 번개라고 해요. 번개. 그리고 우르르 쾅쾅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천둥이요. 소리 나는 거 있죠. 소리 나면은 천둥이라고 그래요. 그 비가 오기 전에 이제 번개가 번쩍 치고 그다음에 우르르 쾅쾅 하고 천둥 소리가 나죠. 그래서 번개 모임은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갑자기. 약속하지 않았는데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이는 걸 번개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개 모임 뭐예요? 미리 뭐 하지 않고 그죠? 미리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만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만나는 것을 번개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이제 어휘가 4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문제들이죠. 자, 을레오예요, 을레오. 자, 을레오는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때, 어떻게 먹을래요? 이렇게, 이거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죠. 주말에 집들이를 할 거예요. 슬기 아빠하고 우리 집에 올래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올래요? 안 올래요? 네, 같이 갈게요. 자, 슬기 아빠하고 같이 갈게요. 이렇게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문제를 이제 풀고 여러분이 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레오는 받침이 있을 때 을레오, 받침 없을 때 리을레오 또는 리을 받침일 때 리을레오를 합니다. 먹다 먹을래요? 읽다 읽을래요? 그리고 찾다 찾을래요? 걷다 이것도 디귿 불규칙이니까 걸을래요? 오다 받침 없으니까 올래요? 쉬다 쉴래요? 전화하다 전화할래요? 만들다 만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들래는 레오는 바로 받침이 없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 먹을래요? 읽을래요? 찾을래요? 들을래요? 살래요? 마실래요? 청소할래요? 만들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다 집에서 한 번씩 해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같이 먹을래요?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네, 좋아요. 수업 끝나고 같이 영화? 영화니까 뭐요? 볼래요? 이렇게 해야 되죠. 미안해요.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약속이 있어요. 미안해요. 후엔 씨의 집들이 선물 사러 뭐 하러? 집들이 선물 사러 누구? 후엔 씨의 집들이 선물 사러 백화점에 같이? 백화점에 같이? 그렇죠. 갈래요? 백화점보다 가까운 마트로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뭐 저는 시원한 커피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뭐? 그렇죠.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저는 시원한 커피 주세요. 이번 휴가 때 부산에, 제주도에,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부산에 갈래요? 제주도에 갈래요? 이렇게.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요.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의향을 물어볼 때 사용하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의향을 물어볼 때, 자,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향을 물어볼 때, 자, 다른 사람 방문할 때 아까는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집 방문할 때 미리 연락해야 되고요. 늦지 않게 도착해야 되고요. 시간 약속 잘 정해야 되고요. 인사 나눠야 되고요. 명함을 건네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 손에 주는 걸 건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은니까 볼게요. 은니까. 자, 은니까는요. 아서, 어서, 해서처럼 이유예요. 이유.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아서, 어서, 해서처럼 이유. 그래서 아서라든지 또는 어서라든지 해서처럼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 이유, 리전, 또 원인을 나타낼 때 이제 은이가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서, 어서, 해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문장의 유형이 많이 있는데 좀 명령이라든지 그죠? 명령, 오더를 하는 거 명령문이라든지 뭐 또는 의문문이라든지 이렇게 잘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은니까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죠. 이유나 원인. 그래서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늦지 마세요. 회의가 있으니까 이유예요. 그죠? 어떤 이유요? 늦지 마세요. 이유죠. 네, 일찍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좀, 음, 그 은니까하고 그 아서 어서 해서를 좀 비교를 하면 이제 은니까는 이제 좀 주관적인 이유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서 어서 해서는 지금 더우니까 이따가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서 어서 해서는 좀 객관적인 이유, objective reason을 이야기하는데 피곤해서 잠을 잤다 이렇게 하고요. 어타고 또 게타고를 사용하고 과거라든지 미래는요. 은니까는 과거하고 미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서 어서 해서는요. 과거하고 미래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 나누세요. 내일 비가 오겠으니까 우산을 챙기세요. 이런 것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니까는요, 명령문하고 청유문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명령문이나 청유문. 그래서 구어체에서 우리가 말할 때, 이유만을 말할 때는 으니까 요로 끝낼 수도 있어요. 하니까요, 제가 먹으니까요. 이렇게 이유만 말할 때는 요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서어서 해서하고 으니까 좀 비교해보면 거의 이 아서어서 해서는 그냥 보통 문장만 많이 쓰고 의문문이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잘 안 쓰고요. 그죠? 근데 으니까는 이제 다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자, 그러면은 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서 이거는 똑같아요.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이제 먹으니까, 읽으니까, 신으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듣다 디귿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들으니까. 덥다는 비읍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로 바뀌어서 더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오다는 받침 없으니까 그냥 오니까 만나다 만나니까 도착하다 도착하니까 아프다 아프니까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만들다 만드니까 여기서 리얼 탈락하고요. 니까를 붙이는 거예요. 만들다 요거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습 다 해보시고요. 여러분 책에다가 풀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문제 볼게요.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번 주는 바쁘다. 바쁘다 뭐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쁘니까 이유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뭐 하세요? 그렇죠.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평서문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자, 그냥 보통 문장여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만납니다. 만나요. 그래서 평서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니까 비읍 바뀌어가지고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되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명령문도 되고 그죠? 명령문 세요. 그래서 이제 명령문도 되고 그다음 날씨가 많이 덥다 뭐예요? 에어컨을 켜세요. 이렇게 에어컨을 켜세요. 이렇게 날씨가 많이 비업 불규칙해서 많이 더 날씨가 많이 더 우니까 에어컨을 켜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세요. 또 명령문이 되고 그다음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다. 자,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갈래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의문문도 되고요. 그래서 그 식당 음식이 맛있 그쵸 받침이 있으니까 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맛있으니까 거기로 갈래요? 그래서 의문문도 되고 다 되죠. 지금 으니까는 다 돼요. 아서어서 해서는요. 뭐 이런 건 다 안 되잖아요. 그다음 내일이 시험이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이다는 명사에다가 이다 붙었으니까 내일이 시험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이니까 내일이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서 명사문, 명령문, 의문문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세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세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으니까 거기로 갈래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으니까 거기로 갈래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하기 듣기 볼까요? 자, 말하기 듣기. 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까요?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자, 약속 장소는 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요.
생일 파티를 언제 할까요? 토요일에는 뭐 하니까 일요일에 해요. 집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무슨 선물을 가져가요? 보통 뭐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세제나 휴지를 가져갔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쓰세요. 7과 집들이니까 세제나 휴지를 가져갈게요.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약속 장소는 어디로 할래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요. 2. 생일 파티를 언제 할까요? 토요일에는 수업이 있으니까 일요일에 해요. 3. 집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무슨 선물을 가져가요? 보통 휴지나 세제를 선물해요. 자, 잘 썼어요? 그래요. 자, 약속 장소는 어디로 할래요? 할래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요. 생일 파티를 언제 할까요? 토요일에는 수업이 있으니까 일요일에 해요. 집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무슨 선물을 가져가요? 보통 휴지나 세제를 선물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민수 씨에 대해 맞게 써 넣으세요. 여기는 이제 회사 이름 써야 되겠다. 그죠? 회사 이름. 그리고 김민수 씨,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직급을 써야 되겠죠. 직급, 직함이라고도 하죠.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직함을 이제 써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회사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이름 써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듣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김민수 씨는 이 회사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갔어요. 미리 연락을 하고 갔어요. 자, 사장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안에 계세요.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사장님은 김인수 씨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얘가 이제 명함이죠. 그죠? 비즈니스 카드 있잖아요. 여기서 명함이라고 하거든요. 자, 김인수 씨와 사장님은 오늘 처음 인사를 나누었어요. 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들으면서 체킹해 보겠습니다.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이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무역의 김민수 과장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잘 들었어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이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무역의 김민수 과장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한국무역의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김민수 과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써야 돼요? 회사 이름 한국무역이고 과장이니까 김민수 과장입니다. 이렇게 과장 직함을 써야 되죠. 그죠? 직함 쓰고 직급에 맞는 걸 직함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회사 이름을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럼 김민수 씨는 이 회사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갔어요. 맞아요? 그죠?
아까 연락하신 분이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서가. 그래서 연락을 하고 갔어요. 사장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했어요. 그죠? 노크를 했죠. 똑똑똑. 아까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사장님은 김민수 씨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아니죠. 김민수 씨가 사장님에게 바뀌었어요. 사장님에게 명함을 건넸죠. 그래서 사장님이 김민수 씨에게 명함을 건넨 게 아니고 김민수 씨가 사장님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원래 명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손님이 먼저 주는 거예요. 손님이. 그죠? 손님이 주인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죠. 김민수 씨와 사장님은 오늘 처음 인사를 나누세요. 그죠? 처음 뵙겠습니다 했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했으니까 처음 인사를 나누었죠. 자,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름 뭐예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뵙다, 뵈러. 그죠? 뵙다. 이건데, 뵙다가, 해가지고, 뵈러.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어서 오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이죠? 아까 전화했죠? 전화하신 분이지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미리 전화했구나. 미리, 전화하고, 약속하고,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똑똑똑 노크 소리 비서. 자,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김민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한국무역의 김민수 과장입니다. 회사 이름 나왔고, 그 다음에 직함 나왔어요. 그죠? 여기 제 명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이메일 쓴 거 여러분 해보고 문제 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은 여러분이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또 한번 읽기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초대장입니다. 인바이트 한 거예요.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거, 무슨 초대장이에요, 이거?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얘 이름이 전예리예요, 전예리. 아기 이름이 전예리의 첫 번째 생일이요. first birthday, 첫 번째 생일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돌이죠. 돌잔치. 돌이고, 이제 생일 잔치를 돌잔치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합니다. 돌잔치를 한다고 전예리에 돌잔치를 하니까 이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둘, 돌잡이 행사가 있습니다. 셋,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럼 꼭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세요. 아빠 전화는 엄마 신수미. 아빠 이름도 있고 엄마 이름도 있고 있네요. 자, 그래서 2021년 6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명성빌딩 3층 파티홀에서 하네요. 자, 이것은 무슨 초대장이에요? 무슨 초대장? 첫 번째 생일 무슨 초대장? 그렇죠. 돌잔치 초대장이에요. 윗글의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아기 이름은 전예리예요. 맞아요? 맞아요. 돌잔치에서 돌잡이 행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돌잡이 행사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할 거예요. 돌잔치는 토요일에 집에서 할 거예요. 집에서 할 거예요? 아니요. 명성빌딩 3층 파티홀에서 할 거예요. 다음은 방문 예절이에요. 다른 집을 비짓했잖아요. 방문하다. 방문했을 때 다른 집을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문했을 때 이제 다 매너가 있는 거죠. 예절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자, 이렇게 해요. 방문했을 때, 다른 집 방문했을 때 한국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미리 연락해야 되는 거 알죠? 늦지 않게 도착해야 되는 거. 늦으면 안 돼요. 2시에 간다고 하고는 1시 50분 늦어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도착하다 반대는 그렇죠. 출발, 스타트. 도착, 얼라이브. 그래서 노크를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는 요즘 잘 노크 안 하고 집 앞에서 띵동 띵동 이렇게 이제 벨을 누르죠. 그죠? 벨을 많이 누르죠.
사무실에서는 다른 방에 갈 때는 노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는 집 앞에 벨이 있잖아요. 띵동 띵동 이렇게 벨을 누르죠. 누르다가 작은 선물을 방문을 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은 안 돼요. 항상 뭐예요?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방문하면 안 돼요. 미리 연락 써더니 갑자기 방문하면 안 돼요. 미리 연락해야 돼요. 늦게 도착하면 안 돼요. 늦지 않게 도착해야 돼요. 10분 전. 10분 전에 도착해야 돼요.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노크를 안 하면 안 되죠. 벨을 눌러야 돼요. 벨을. 빈손으로 가면은 안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문 예절.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한국에서 다른 집을 방문할 때, 다른 회사를 방문할 때, 다른 친구 집을 방문할 때, 그래서 방문할 때는 지켜야 할 방문 예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방문할 때는, 자, 뭐뭐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뭐예요? 미리 연락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미리 연락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방문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어떻게 늦지 않게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합니다. 그죠? 늦지 않게 도착하면 이 초인종이 이제 벨 있잖아요. 이 벨을 갖다가 초인종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띵동, 초인이라는 이 말은 초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말이거든요. 부르다. 누구를? 사람을. 그죠? 사람을 부르는 종이라는 거. 종은 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인종.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종이다. 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엔 종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띵동 띵동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종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벨이죠, 그죠? 그래서 벨하고 종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인종은 사람을 부르는 종.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벨을 누르거나 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노크를 합니다. 그죠? 땡땡땡 이렇게 안에 계세요. 노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할 때는 이제 뭘 가져가야 돼요?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문 예절은 이제 중요해요. 미리 연락하고 늦지 않게 도착하고 가서 이제 벨을 누르거나 또 초인종을 누르거나 또 노크를 해야 되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집에 어린이나 또는 노인이 있을 때는 꼭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좋아요. 집들이 선물 제가 뭐 이것저것 막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세제하고 이 휴지 같은 거죠. 세제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꽃이고요. 기분 좋게 하니까. 이거는 화초라고 합니다. 이거 화분이라고 해요. 화분은 이제 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화분은. 이거 촛불. 이거 초 있잖아요. 이 양초. 양초는 이걸 가져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네요.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주방 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소품이나 주방용품 가지고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게 가져가고 또 현금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선물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가져가죠. 자, 그러면은 오늘 7과 집들이니까 세제나 휴지를 가져갈게요. 라고 해서 한번 집들이에 대한 거 배웠고, 그다음에 갈래요, 그죠? 할래요, 먹을래요, 레요 하고 이니까, 니까, 으니까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것들 아서어서 해서하고 비교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각까지 예습해 두고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